트렌드에 맞는 나만의 별장 조건에 부합이 되냐? 부합이 됩니다. 서울 용산에서 오신 어떤 입찰할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세금 혜택을 그대로 해주겠다. 자, 201 타경 33687인데요. 1억 3,300만 원에 이미 낙찰이 된 물건입니다. 그리고 재매각 물건이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낙찰이 이미 됐었던 물건을 누군가 돈을 안 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왔던 물건인데 한번 왜 재매각이 됐는지 권리 분석을 먼저 해볼까요? 권리 분석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기본적으로 뭐예요? 말소 기준은 원덕 수협이죠. 그리고 밑에는 쭉 과압류 뭐 이런 거 있긴 하지만 말소고 우리가 항상 대항력이 있는 거를 따지잖아요. 그러면 15년보다 빠른 아이가 있으면 대항력이 있는데 둘 다 보니까 전입이 말소 기준점보다 늦어요. 그래서 대항력은 없다. 그리고 느낌적인 느낌을 보면 소유자가 전 땡땡씨인데 이분도 전씨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에 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퇴거를 안 해놓고 이 사람이 살고 있던지 뭐 그렇겠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항력은 없기 때문에 권리 분석에는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전에 낙찰받은 김땡땡씨는 왜 대금 미납을 안 냈을까? 아마도 7,500이라는 감정가에 2배 정도의 금액을 쓰다 보니까 약간 충격을 먹어서 안 냈나요? 아니면 명도가 너무 어려워서 안 했나요? 그건 모르죠. 우리가 뭐 이 사람 만나보진 않았으니까. 어쨌거나 권리상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사실은 이제 큰 차이는 한 돈 1,000만 원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재매각에 대한 거는 이제 단순히 유추를 해보면 대출이 보통 보면 이런 시골집들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감정가의 한 50% 정도? 시골집들은 그렇게 공시지가 이런 것들이 비싸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3,000만 원 많이 나봐야 4,000만 원인데 그냥 순전히 투자를 하는 입장의 사람이라면 되게 좀 부담스럽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자금에 대한 어떤 부분이 해결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필지가 두 필지로 나눠져 있어요. 207이 있고 201-1 그러니까 두 필지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토지 면적은 61평인데 요게 두 필지가 이렇게 합쳐져서 61평이라는 거죠. 203제곱미터.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밑으로 내려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지가 45평 정도, 건물은 한 15평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201-1번지에 대한 거는 한 16평. 조금 더 자세히 요거를 살펴볼 것 같으면 감정평가사를 한번 볼까요? 보면 아무래도 저걸 어떻게 감정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7,500만 원 정도의 감정가를 내렸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207번지가 이제 돼 있고 일반 주거지역 1종, 그다음에 150제곱미터. 요거를 단가를 평당 183,000원에 해가지고 2,700에 감정평가를 한 거예요. 201- 요것도 대지예요. 일반 주거지역에 속하고 53제곱미터. 그리고 얘도 똑같이 183,000원. 그래서 969만 9천원. 이렇게 해서 요 두 개가 합쳐져서 3,700이 된 거죠. 그리고 한번 내려와 봤더니 이번에는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한 거예요. 주택이 지금 깔고 앉아 있는 게 한 51제곱미터인데 33만 7천원 평당 이렇게 계산을 해서 1,700만 원을 감정 평가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창고 있고요. 5.8, 14만 원 정도의 평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7 여기 얹혀져 있는 제시의 건물로 보이는데 요거는 창고 16.6제곱미터는 16만 원에 평가를 해서 한 260. 이렇게 이제 제시의 건물까지도 평가를 해서 토탈 7,500이 나온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봐야지 될 부분이 일단 시골의 건물은 요 아이도 그렇게 건물이 아주 좋아 보이진 않아요. 물론 이제 주택으로 사는 정도는 조금 뼈대도 있고 뭐 샤시도 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건물에 대한 가치는 그렇게 이제 많이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인접도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할 때는 뭐예요? 3m 이상 또는 지자체마다 틀리긴 하지만 3m 이상이 됐을 경우에도 신축이라든지 건축이 가능하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자 계양도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도로예요. 여기에 이제 진입도로가 나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볼 거는 이 416-3번지가 이게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도로인지 아니면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도인지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디다 알아보냐면 요 삼척시청 뭐 건축가나 인허가 쪽에 알아보는 게 좋죠. 무슨 소리냐면 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만약 허물어서 새로 짓거나 이렇게 할 때는 도로가 접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도이면 개인한테 협조가 구해져야지만 집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약간의 리모델링 정도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기존 거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신축이나 증축이라든지 큰 공사를 할 때는 도로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계양도가 또 이렇게 더 나와 있긴 한데요. 여기 보면 기역은 뭐다. 자, 니은은 저기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마도 느낌상 조금 이제 늙혀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집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여기 꼭 이런 데는 이제 마당이라든지 창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 받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이렇게 들어가는 진입도로.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요 앞에 지금 공터로 되어 있잖아요. 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지대가 좀 낮아서 바다가 바로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5분 나가면 바다예요.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요 앞에다가 다른 사람이 2층이나 3층 올리면은 딱 막혀가지고 그냥 황 되는 거예요. 그죠? 좋겠다. 그래서 저 땅이 누구의 땅일까 한번 살펴봤더니 제가 이제 떼어봤어요. 다행히, 정말 다행히 국가의 땅이더라고요. 철도청의 땅. 뭐 물론 이제 어떤 국가가 거기 앞에 짓겠다 라고 하면 이제 앞이 가려질 수 있겠지만 그냥 느낌적인 느낌상으로는 특별히 뭐를 더 짓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어떻게 보면 영구 조망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약간은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앞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내가 한 2층 정도로 해서 지었을 때는 앞에 바닷가도 보일 수 있는 땅이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점이죠. 사유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100% 막히는 땅일 수 있는데요. 누군가 와서 저 좋은 땅에 짓지 안 짓겠어요. 그죠? 여기서도 우리 수강생분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 여기 앞에가 국토부 소유, 옆집은 공가래요. 이런 것도 한번 알아봐서 공가가 팔 수 있다. 내 여력이 되면 뭐 이런 것까지 사서 조금 더 크게 증축을 하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누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이제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니까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오셨고요. 자, 아까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토지를 봤잖아요. 아까 18만 3천 원인가? 이 정도에 이제 평가를 했고, 건물은 아까 30만 원대인가? 이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7,500 정도가 이제 토탈 해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낙찰자는 1억 3,300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게 잘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는 거꾸로 역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현장에 가서 부동산을 만나서 물어보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시골에서는 이 토지 거래 데이터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도시처럼 그렇게 거래를 많이 하질 않으니까. 그래서 밸류맵이 있어요. 그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 밸류맵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기존에 이제 토지 거래나 이런 단독 주택 거래된 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밸류맵에는 뭐예요? 경매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1억 3천 정도에 낙찰이 됐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지금 2011년도에 거래가 된 부분도 있는데 너무 이제 기간이 너무 좀 차이가 나니까 얘보다는 19년도를 볼게요.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지적도상 맹지처럼은 보여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얘가 지금 지목우 임야네요. 그 다음에 맹지라고 돼 있네요. 근데 보니까 평당 41만 9천 원. 와, 세네요. 생각보다. 우리 아까 18만 3천 원 정도의 대지였죠. 대지. 자, 요것만 보고 우리가 뭐 확언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20년도 거가 또 하나 있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평당 32만 4천 원에 거래가 됐고, 이건 철도부지네. 단독. 이것도 조금 그렇게 맞을 것 같진 않아. 얘도 저긴 것 같아. 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아주 저기 한 게 없어서 이것도 안 맞고. 하여튼 지금 이렇게 봤었을 때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당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에서 한 18만 3천 원이 됐고, 실제적으로 거래가 몇 개를 살펴봤더니 좀 위치는 살짝 그 몇백 미터 떨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거의 한 4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감정평가 자체가 좀 저렴하게 됐다라고 생각 안 드세요? 특히나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전 또 임야이기도 하고. 그러면 얘를 얼마 정도 해볼까요? 한 40만 원 정도? 그것도 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1억 3,300이라고 잡았었을 때 얘를 갖다가 61평이니까 이 땅으로만 계산했었을 때 대략 평당 한 218만 원 정도에 산 거거든요. 수강생들이 다녀온 그 금액으로는 위치마다 조금 틀리긴 하지만 바닷가 바로 앞은 최하 250에서 한 300 정도가 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의 생각도 좀 맞습니다. 보통 바닷가가 보이는 땅들은 한 최하 250에서 300 이상이 좀 넘는 편에 속해요. 물론 앞에 만약에 다른 사유지에 있는 땅이 바다를 가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조금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으로만 봤었을 때는 그냥 적당한 느낌으로 좀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뭐 건물은 좀 뭐 수리해서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치도 괜찮았고, 저는 뭐 제가 여유가 된다고 하면 요 정도 금액을 투자하는 게 아주 뭐 이상하다 이런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2층으로 올려서 바다를 보이게끔 꾸며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물건을 좀 알아봤는데 우리 수강생분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주셨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만 건축가, 인허가 팀 쪽에 이제 전화를 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뭐 옆에 이제 진입로 있잖아요. 그런 건 어디 거인지 한번 인터넷 등기부 등본 가가지고 떼어볼 필요가 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의 수리를 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직 증축 이런 게 하는 것도 건축법의 허가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한 걸로 조사는 했거든요. 전화를 해서 물어봤을 때. 당연히 손님의 입장에서는 바닷가가 바로 보이는 게 좋죠. 근데 현재 경우에는 단층이라서 바다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5분 나가면 바다지만 뭐 복층을 올려서 바다를 보이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있는 거 안에서 약간의 리모델링을 해서 별장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선택을 해야 되겠죠. 뭔가 뭐가 나쁘다 좋다에 대한 개념은 본인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하세요. 근데 보면 에어비앤비라든지 숙박업체 이렇게 홈페이지 열어보면 그것들을 따라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부분을 넣는 그런 부분이 가장 좋고, 그리고 요즘에 숙박업의 트렌드적인 컨셉은 옛날 감성 같은 빈티지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도 좀 보시고 그런 거 관심 있으면 숙박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죠. 그래야지 따라서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림이나 사진으로 보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은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 또는 세컨하우스로 할 만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더 좋은 물건으로 시골집 별장 이런 시리즈로 한번 촬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도시에 나오는 그런 물건도 저희가 설명을 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런 시골집 별장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요거는 저를 사랑하는 아,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